지금은 찾아보기 어렵지만은 옛날만 해도 한반도에는 호랑이가 참 많이 살았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호랑이는 동물 중에서는 최상의 포식자이고 사람과 짐승을 가리지 않고 잡아먹는 탓에 예전에는 희생자도 참 많았다고 하는데요. 최근 공포학과 학생 한 분이 창귀에 대해 자세히 알려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제가 초창기 때 창귀 관련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린 적이 있었는데 오늘은 창귀가 대체 무슨 귀신이며 왜 현대인 지금까지 내려져 오는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가시죠. 한자 문화권인 동아시아에서는 옛부터 호랑이가 서식했으며 사람을 사냥하여 피해를 주는 사례가 잦았습니다. 이를 두고 호랑이에게 당하는 화, 호환이라고 불렀으며 우리가 이따금씩 듣는 천연두를 뜻하는 호환마마라는 단어도 여기서 파생한 것이죠. 호랑이는 다른 동물들과 달리 사람을 무서워하지도 않고 되려 사냥하는 동물이었으며 지금의 교통사고보다 많은 게 호랑이에게 잡아먹히는 거라고 할 정도였죠. 그렇다 보니 사람들에게는 호랑이라는 존재 자체가 공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호랑이는 영적인 존재라고 생각하고 신격화하게 되었으며 산을 지키고 다스린다고 하여 그 산에 사는 호랑이를 산군이라고도 불렀죠. 그리고 오늘 배워볼 창귀는 호랑이에게 잡아먹힌 사람의 원혼을 뜻하며 호랑이가 서식했던 중국과 한국에서만 창귀라는 존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창귀는 귀신의 이름을 뜻하긴 하지만 호랑이에게 죽임을 당한 사람이 호랑이 곁에 머물며 다른 사람을 홀려 자신처럼 죽게 만드는 악귀 중의 악귀를 말합니다. 민간에는 여러 속설이 있는데 창귀가 승천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자리를 대체할 희생양이 필요하고 이 때문에 사람을 홀린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영험한 호랑이가 사람의 영혼을 복종시키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부리는 것이며 먹이를 찾아오게끔 시킨다고도 전해져 옵니다. 중국 명나라의 문인이 지은 기록서를 보면 세상에 전하는 말에 호랑이에게 물려 죽은 사람은 혼이 떠나지 못하고 호랑이의 노예가 되어 섬긴다고 하는데 이를 창귀라고 부른다. 창귀는 호랑이가 먹이를 구하러 갈 때 호랑이의 길을 안내한다 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창귀의 종류 또한 다양한데요. 호랑이가 사람을 얼마나 잡아먹었는가에 따라서 창귀의 속성도 달라집니다. 호랑이가 처음 사람을 먹으면 희생자는 굴각이 되어 범의 겨드랑이에 붙어 살며 굴각이 남의 집 소뚜껑을 핥으면 그 집에 사는 남자가 배가 고파지기 시작하고 아내에게 밥을 지으라고 하는데 이때 부엌으로 나온 아내를 호랑이가 잡아먹습니다. 호랑이가 두 사람을 잡아먹으면 희생자는 이홀이라는 창귀가 되고 광대뼈에 붙어 살며 사냥꾼들이 설치한 함정들을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죠. 세 번째 사람을 잡아먹으면 육혼이라고 하여 호랑이 턱에 붙어 살고 평소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의 이름을 불러 호랑이가 먹게 한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조선 후기 실학자 박지원이 쓴 열하일기에 실린 후질의 한 대목인데요. 호랑이가 세 번째 사람을 잡아먹을 때 벌어지는 일들이 너무 끔찍하고 섬뜩하다고 하죠. 제가 예전에 소개해드린 이야기 또한 이 단계의 일을 담고 있는데 간단히 정리해봤습니다. 2년 전에 먼 곳으로 시집을 가게 된 누이가 오랜만에 집에 온다고 연통을 보냈습니다. 누이를 볼 생각에 들떠있던 남동생이 오매불망 누이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누이는 오지 않았고 해가 완전히 져버리게 되죠. 혹시라도 누이가 올지 모른다는 생각에 아버지의 손을 잡고 마을 초입부 돌다리에서 한참을 기다렸지만 누이는 끝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마 급한 일이 있어서 내일 올 건가 보다 싶어 뒤를 돌아 집으로 향하는데 저 멀리서 남동생을 부르는 누이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하죠. 소리가 나는 쪽을 본 남동생은 돌다리 위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고 있는 누이를 발견합니다. 다리를 건너면서 팔을 휘저기며 동생을 부르는 누이의 모습에 신이 난 남동생은 아버지의 손을 팽개치고 누이에게 달려가죠. 그런데 갑자기 남동생을 낚아챈 아버지는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호통을 치셨고 당황한 남동생은 대체 왜 그러시는 거냐고 되려 아버지에게 따지듯 물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아무 말도 없으셨고 아들의 손을 꽉 잡은 채 집으로 갈 뿐이었죠. 아버지의 행동이 이해가지 않았던 남동생은 계속 뒤를 돌아봤는데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이제껏 내본 적 없는 화를 내시며 절대로 돌아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집으로 가는 내내 뒤에서는 자신을 부르는 누이의 목소리가 들렸는데 뭔가 알 수 없는 감정에 사로잡힌 남동생은 그저 아버지의 걸음을 쫓을 뿐이었죠.
집으로 돌아온 아버지는 대문을 굳게 잠그셨고 남동생에게는 방에 들어가 나오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안방으로 들어가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어머니가 대성통곡하는 울음소리가 퍼집니다. 그 와중에도 계속 집 앞에서는 남동생을 부르는 누이의 소리가 들리는데 밤새도록 방에서 나오지 못한 남동생은 동이 터서야 잠이 들 수 있었죠. 그리고 며칠 뒤 마을 남자들이 상자를 들고 마당으로 들어섰는데 상자 안에는 피로 얼룩진 한복과 핏기가 신 누이의 머리만 있었다고 하죠. 이 이야기에서 호랑이는 누이를 잡아먹었고 그 누이가 창귀가 되어 자신의 남동생을 다음 희생자로 삼아 홀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야산에서 누이의 머리만 덩그러니 발견된 것인데 이는 호랑이가 사냥감의 머리와 일부 신체들만 남겨놓는 습성 때문입니다. 사랑스러운 남동생마저도 호랑이의 먹이로 바치는 창귀의 악독함 때문에 조선시대에는 만약 호환당한 사람이 집안 어디라도 있다면 절대로 결혼을 못하게 했던 관습도 꽤나 널리 퍼져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사돈의 팔촌까지 잡아먹히게 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이었죠. 사실 창귀의 운명은 호랑이에게 복종하는 귀신이기도 하지만 서글픈 자신의 운명 때문에 항상 서럽게 울며 슬픈 노래를 부른다고 하죠. 하지만 사람들은 창귀를 악질적인 악령이라고 받아들였으며 창귀가 되지 말라고 호랑이에게 희생당한 사람의 남은 신체는 곧바로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돌무덤을 쌓고 시루를 덮은 무덤을 만들었는데 이를 호식총이라고 불렀으며 지금도 호식총을 볼 수 있습니다. 호식총은 호랑이가 많이 서식했던 태백산맥의 분포도가 높은데요. 망자가 안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돌무덤으로 켜켜이 만들었고 벌초도 하지 않아야 하며 그 자체로 절대 근처로 가면 안 되는 금단의 구역이 됩니다. 또한 호랑이에게 희생당한 사람의 일가 친척들 또한 곧바로 인연을 끊어야 하죠. 물론 이렇게까지 한다고 한들 창귀가 사라지지는 않는다고 하는데요. 창귀는 일반 귀신들과 다른 취급을 받을 정도로 악독한 귀신이기 때문에 무당들이 호환을 당한 이들을 천도하는 범굿, 호탈굿을 하기도 했습니다. 물감으로 한지에 호랑이의 머리와 몸통을 그려 넣고 무당이 그걸 뒤집어 쓰고 호랑이처럼 춤을 추며 창귀의 넋을 기리는 것이죠. 또 호환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산 중턱에 소의 머리를 묻어두어 호랑이에게 대접했으며 3년에 한 번씩 구슬하여 죽은 자와 산자들의 안녕을 기원하기도 합니다. 경상북도 영일군에서는 지금도 범굿을 지내고 있죠. 조선중기 수필집 용제총화에 보면은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는데요. 어느 날 만취한 채 산으로 들어간 청년 둘이 날이 밝아도 돌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사람들이 찾으러 갔는데 호식총 근처에서 청년들의 시신이 발견됐고 몸 군데군데 핥혀진 상처가 나있고 몸에 피가 한 방울도 남아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의논 끝에 호식총을 태웠는데 불에 탈 때 아이와 고양이들의 우는 소리가 들렸고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떨며 마을을 버렸고 다른 곳으로 떠났다고 하죠. 성인이 호랑이에게 잡아먹히기도 하지만 아이들이 먹히는 경우도 꽤 있었다고 하는데요. 아이가 죽었다고 한들 역시나 창귀가 되어 사람들에게 해를 가한다고 전해져 옵니다. 특히 어린아이가 창귀가 되면은 순수 악만 가지고 있어서 퇴치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하죠. 또 다른 괴담들을 보면 한 중년의 여성이 방금 잡은 소고기를 들고 집으로 가고 있는데 안악은 처음은 그러려냐 하고 다시 길을 갔는데 갑자기 허리쯤에서 묵직한 느낌이 느껴졌고 어디선가 뭔가를 핥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고 하죠. 이상한 생각에 안악이 고개를 돌리자 그녀의 허리에 봉두 난발의 아이가 매달려 고개에서 나오는 피를 핥고 있었고 안악은 그대로 기절해서 며칠 뒤 병으로 죽었다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창귀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보통 우리가 아는 귀신이라고 하면 적어도 가족은 건들지 않습니다. 근데 창귀는 기본 디폴트 값이 자신의 일가족, 친척들을 희생양으로 삼는 게 섬뜩하네요. 죽어서도 호랑이에게 복종하는 게 딱하긴 하지만 말입니다. 지금도 창귀와 관련한 대중문화 콘텐츠들은 계속 생산되고 있긴 합니다. 그만큼 당시에는 삶에 큰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영향력이 크다는 것이죠. 고려시대만 해도 창귀라는 것이 크게 다뤄지지 않았고 호랑이 자체도 삶의 일부라고 생각해서 직접 사냥하는 사례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조선시대에는 호랑이를 잡는 전문 사냥꾼 척후갑사도 있었죠.
지금은 한반도에서 호랑이를 찾아볼 수 없지만 개인적으로는 창규에게 당할 일은 없어서 그나마 낫긴 하네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봐주셨다면 공포학과의 수강 신청 부탁드립니다. 공포학과 M교수였습니다.